그래서 어쨌든 여기 뒤쪽도 지금 어쨌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 여기가 지금 0부터 2까지고, 자, 그 다음에 0부터 3. 자, 요 지금 영역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똑같이, 그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변수 함수가 이 영역을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에서 인계점을 갖는 점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fxy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인계점을 계산. 그럼 얘는 4x 마이너스 4 y는 2y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x가 1, 자 y가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점이 인계점인데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영역이 1,1이니까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안 들어가 있었으면 신경조차 쓸 필요가 없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11 집어넣어주면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이계도수 판정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점의 값을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점을 파악해줘야 되는 지점은 여기랑 그 다음에 내부에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그까지 하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점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0,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0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빨간색으로 함수값을 쓰면은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쓰면은 3. 그 다음에 0,3 집어넣어주면은 00 집어넣어주니까 3 집어넣으면 9 빼기 6이니까 여기 3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3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2 집어넣어주면 이게 4, 8 빼기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9 빼기 6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0 집어넣어주면 8 빼기 8 그 다음에 0이니까 여긴 0이 되네, 그죠? 그러면 지금 테두리는 0033인 거예요. 그럼 이 점도 그냥 확인해봐. 1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1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1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적어도 5개 점 중에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이 선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혹시 극값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이 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란 말이에요. x는 0. 그죠? 얘는 y는 0이란 말이에요. y는 0.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x는 2. 얘는 이제 y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x는 0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0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이걸 한번 미분해주면 2y 빼기 2는 0이니까 y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럼 0,1. 그러니까 이 지점이 지금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 점을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럼 0,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0, 1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0, 0, 1,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죠? 여기도 찾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찾아봤을 때 제일 큰 값 얘, 제일 작은 값 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자, 이제 제한 조건이 이제 2개인 경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 조건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필수 예제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론의 설명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필수 예제 문제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주자면 일단 이제 3변수 함수예요. 3변수 함수.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6.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y 플러스 9z는 9.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변수 3개인데 이게 지금 제한 조건이 걸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공면이야, 공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2개의 공면이 지금 제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2개 공면이 어쨌든 동시에 만족하는, 이 2개 공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x, y, z 값 중에서 지금 그 함수가 요게 최대 치수가 되는 점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x, y, z 값 중에서 이제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얘가 최대치가 되는 건 뭐냐? 그럼 그거를 그림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얘 곡면이 만약에 이제 요렇게 생겼고 이 곡면이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면은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 직선 범위에 있는 이 직선 내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거의 최대치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면 또다시 그레디언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얘가 3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이제 뭐 1부터 2부터 4 그러니까 뭐 특정 값을 이제 계속 넣다 보면 등이면이 그려질 텐데 그 등이면이 어쨌든 얘하고 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이면이 얘가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x 플러스 y제곱 z제곱이니까 이게 여기 이 w 값을 이 지금 요거를 이제 w 값이라고 한다면 이 w에다가 1 집어넣으면 9야. 그죠? 2 집어넣어도 반지름이 루트 2짜리 9고요. 3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루트 3짜리 9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구 형태가 등이면인데 이게 커지다 보면은 얘랑 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점에서 그 최대 치수가 나올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 이변수 함수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거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써주냐면 얘의 이 등이면의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이거의 등이면의 그레디언트, 이 점에서 만약에 그레디언트 값은 이 면의 수직인 값이야. 수직인 방향이야. 이거의 그레디언트.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선생님이 F라고 둔다면 델 F가 이 면의 수직 방향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 정의했었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를 만약에 G라고 한다면은 얘를 F, 얘를 G라고 한다면 그럼 델 G는 요쪽 방향으로 수직이라는 얘기야. 델 G가. 이게 수직이.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이제 뭐예요? 이제 뭐 수직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 둘은 어쨌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죠?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벡터가 어쨌든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형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등이면의 그레디언트는 어쨌든 이 점에서 접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상수배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H라고 한다면은 이 식이 델 H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델 H가. 그러니까 델 H는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평면상에 있는 어떤 그 기울기 벡터 형태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됐냐면 델 H라고 하는 애가 델 G, 델 F, 자, 요거에 람다, 그 다음에 더하기 타우라고 하는 이제 상수, 이제 그냥 성적 상수예요. 요 두 개의 이제 그 벡터의 합으로 얘가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변수 아까 이제 그 그레디언트 이제 제한 조건이 하나짜리는 뭐였냐면 델 H가 람다 델 F 이런 식으로 쓰였었거든. 근데 이제 이 제한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등이면이 요거 두 개 벡터의 지금 이 두 개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면상에 있는 어떤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명한 게, 자,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게 만약에 이제 교선이라면 등이면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 모양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나올 텐데, 이 지금 델 F가, 근데 이 델 F가 요 교선, 지금 이 점에서의 지금 얘가 지금 교선이니까, 요 방향이 이제 델 G, 그 다음에 요 방향이 이제 델 H인데, 그 두 개의 일차 결합으로 얘가 형태가 표현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공간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이 등이면이 얘를 이제 등이면을 줬을 때 얘랑 어쨌든 접하면서 얘랑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랑도 몇 배, 요거랑도 어떤 상수배, 그래서 이거 두 개 상수배 합으로 뭐 표현이 되더라, 뭐 그런 이제 표현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차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좀 더 확장을 해서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풀이는 어쨌든 얘를 가지고 이제 쓴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풀이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요거의 기울기 벡터는 EX, EY, EZ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제한 조건의 기울기 벡터는 1, 2, 3, 람다 더하기 자, 그 다음에 타우 자, 1, 3, 9 뭐 여기가 이제 기호가 좀 어려우면 바꿔도 돼. 뭐 그냥 A, B로 해도 돼. 그냥 뭐 어떤 책에서는요 그냥 얘를 A, B로 이렇게 둬.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뒀을 때 이제 요걸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EX가 A 더하기 B, EY는 2A 더하기 3B, EZ는 3A 더하기 9B.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X가 뭐예요, 지금? X가 2분의 A 더하기 B. 그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2A 더하기 3B. Z는 2분의 3A 더하기 9B. 요렇게 지금 X, Y, Z가 A, B에 가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제한 조건이 똑같이 집어넣는 거야. 아까도 똑같았죠?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일단 람다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제한 조건을 집어넣었었잖아. 얘도 똑같아. 얘도 A, B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A, B에 가는 뭐가 나오는 거야? 방정식이 나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일단은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2배 곱하기 2A 더하기 3B 자 더하기 3배 곱하기 2배 3A 플러스 9B 요게 이제 6이고 그죠? 요게 6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똑같이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2분의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배의 2A 플러스 3B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2분의 9 곱하기 A 플러스 얼마야? 이거 3A 3A 플러스 9B는 9이다. 그럼 이거 두 개의 방정식이 지금 뭐예요? A, B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그죠? 엄청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 식 형태가 이 변수가 그냥 두 개짜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래서 방향은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A, B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A, B 값 구해가지고 이제 그 값을 이제 그 최대 최소를 찾는다. 그걸 만족하는 지금 이 Z 값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A, B를 여기다 딱 대입해줘서 Z 값을 찾아내면 답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네,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만약에 이변수 함수가 나온다면은 일단 이 방법은 거의 최후의 방법이야. 최후의 방법. 그럼 뭘 쓰는 거 더 좋냐면 얘네 둘을 어떻게든 이게 지금 보면은 방정식 두 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방정식 두 개인데 변수는 세 개야. 그러면 무조건 하나의 문자로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x하고 얘가 지금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y, z 이렇게 있을 때 x를 뭐 z에 대해서 y도 z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을 해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z에 관한 일변수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해줘서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이 사실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이긴 해.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거는 최후로 사실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으로 풀었을 때 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산량이 어마어마해. 그죠? 이게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계산량이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혹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어요. 보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6이고 자 x 플러스 3y 플러스 9z가 9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z가 마이너스 3이야. 그죠? 그러니까 y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y는 마이너스 6z 플러스 3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x는 자 x는
뭐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주면 돼. 자,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x 자 집어넣어주면 x 마이너스 12y 12z 자 플러스 6 플러스 3z가 6이니까 이거 빼주면은 자 이제 x는 9z예요. 9z.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여기는 9z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z 플러스 3 z는 그냥 z.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z에 관한 일변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그 z의 최대치수를 찾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사실 좀 더 간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보니까 A, B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가져온 이유가 선생님이 실용성을 좀 얘기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하면 답이 나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혹시 이거 두 개가 연립했을 때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식인지를 확인해서 문제를 푼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이거 사실 Z로 바꿔준 이유가 그 Z를 구하라 그랬어요. 최소가 되는 Z를. 그래서 Z로 바꿔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는 9Z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6Z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Z제곱. 이게 지금 W가 지금 Z에 관한 식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주면 돼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그냥 찾아버리면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미분해주면은 얘가 80이니까 81 곱하기 2배의 Z. 자,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12의 3-6Z.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Z.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162Z 마이너스 36 플러스 72Z 플러스 2Z. 이거 뭐 엄청 복잡해.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엄청 복잡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해주면은 74니까 74를 더해주면은 이게 6, 그 다음에 이제 4, 246이 아니죠. 더해주면은 3, 236 마이너스 36 이렇게 나와. 그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럼 Z는 236분의 36 약분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약분이 이제 될 거예요. 4로 약분됐었나? 4, 20 맞네. 4로 약분이 돼요. 4, 9, 36 4, 5, 20에 4, 9, 36 요게 답이었어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엄청 오래 걸려 사실은. 이거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요 방향으로 풀기를 원해서 이 방향 형태로 문제를 냈는데 이걸 라그랑주로 쓰면은 이제 계산식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제한 조건이 두 개일 때 이제 요거에 이제 삼변삼수의 이제 최대치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일단 라그랑주 생각을 하는데 풀이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복잡하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는 이 두 개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식 형태를 만들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잘 풀었으니까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 방정식 푸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또 활용 중에서 이제 제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형태를 이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형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사실 고등과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보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내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코시-슈바르트는 왜냐면 두 개 만약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지금 A1, A2, 뭐 A3이고 B라고 하는 벡터가 B1, B2, B3라면 요거 두 개를 내적해주면 뭐예요? 내적해주면 이게 이제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랑 같다 그랬었냐면 이게 A 크기 곱하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랑 같다. 그죠? 그럼 이거는 좀 더 부등식으로 활용하면 얘가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A 크기 B 크기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양쪽에 제곱을 해주면 A 크기 제곱, B 크기 제곱. 왜냐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게 A 내적 B의 전체 제곱하고 같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요 사실 상태에서 이제 나오는 관점이라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벡터의 제곱은 A 제곱,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B 크기의 제곱은 B1의 제곱 더하기 B2 제곱 더하기 B3 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자 이제 작거나 같다. 요거 A 내적 크기 A1, B1 더하기 A2, B2 크기 A3, B3 크기의 제곱하고 작거나 같다.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게 이제 그 코시-슈바르트 이제 부등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런 형태인 거고, 그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근데 뭐 이게 크기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제곱이 될 때도 부등식이 유지가 되느냐, 뭐 그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 A 내적 B라고 하는 애가 범위가 A 크기 B 크기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크기 B 크기보단 크거나 같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A 내적 B라고 하는 애는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을 해도 어쨌든 이거보단 작거나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긴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1이면 제곱하면 얘가 9고 얘가 1인데 그럼 이거 성립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만약 1이라면 제곱하면 얘가 더 커버리는데 이 부등식이 제곱하면 부등식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내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최소 최대가 크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도 어쨌든 이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 된다. 그래서 생긴 거 보세요. 필수 예제 문제. 자, 완전히 어때요? 제한 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라고 하는 제한 조건에서 지금 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딱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이건 어때요? 앞에서 본 제한 조건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라그랑주 순서법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코시-슈바르트 관점으로도 풀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조정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1, 2 내적 x, y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코시-슈바르트 정리에 의하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크기가 5니까 5니까 얘는 얼마다? 20보다 x 플러스 2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최대 얼마예요? 루트 20, 최소 마이너스 루트 20.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값 20, 최소값 마이너스 20. 요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적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크기 범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코시-슈바르트 방법이다. 그럼 언제 코시-슈바르트를 쓰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때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보통 분리시키면 x, y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xy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죠? 제한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 이런 형태일 때 보통 많이 써. 모 제곱 더하기 모 제곱 이런 형태일 때 굉장히 많이 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형태의 뭐 이제 좀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원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타원까지도 가능해. 타원까지도.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z제곱이 지금 오래.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그거 함수가 보니까 x 마이너스 y 지금 플러스 2z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요거의 지금 최대치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제한 조건 내에서 언뜻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조작을 해보면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 예.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라그랑주 순서법을 쓰면은 라그랑주 순서법은 사실 정말 최소의 방법이고 혹시 코시-슈바르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 뒤에 배우는 뭐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눈치채면 금방 할 수 있긴 한데. 자, 요것만 2만 좀 잘 처리하면 되지 않겠어? 그죠? 요거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타원 형태. 그러니까 원이랑 타원 형태의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형태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시-슈바르트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함수가 이제 그 피적 분함수 우리가 이제 그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함수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1차 결합 형태로 나온다면 x 플러스 2y 형태로 나온다면 예. 그래서 이거 자 그럼 해주면 얼마예요? 이거 제곱해주면 1 플러스 1 플러스 2잖아. 그죠?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z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이제 작거나 같다. 자, 이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의 전체의 제곱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지금 문제에서 5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해주면은 20이죠, 20.
4, 5, 20. 그죠? 그러니까 20이니까 그럼 루트 20 형태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대 최소값을 지금 물어봤는데 B 빼기 A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그죠? X 이제 9구나 여기가 5가 아니라 9.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야? 이게 4, 9, 36. 그죠? 그러니까 3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y 플러스 2z의 범위가 마이너스 6과 6 사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여기 루트 2로 쓰면 루트 2z의 제곱이라는 거. 루트 2z로 쓰면은 그 오른쪽, 부등호 오른쪽. 부등호 요식 잠깐만 요식은 이거 두 개를 내적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내적한 식이니까 x 마이너스 y 루트의 루트 2z니까 이게 2z가 받는 거지. 그죠? 여기는 이거 두 개를 곱해주는 식 아니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함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다 되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를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제한 조건이 뭐 dx 제곱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fz 제곱 형태이더라. 는 뭐 k더라. 이런 제한 조건에서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무조건 코시 슈바르트를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필수예제를 보세요. 이번에는 필수예제 형태를 보면은 아까처럼 더하기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곱하기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산술기하를 쓰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필수예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지금 이제 3z제곱이 6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fxyz가 지금 xyz. 자, 요런 형태일 때. 그럼 얘는 지금 곱이지. xyz 곱이고 얘는 더하기 형태죠. 그때 뭘 쓴다? 산술기하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이게 지금 변수가 3개니까 3개는 3으로 나눠줘야 돼. 그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3z제곱을 그냥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누가? 세제곱근 루트 요 안에 있는 성분들을 얘네들을 한 번씩 그냥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냐면 6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래서 이건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 얘는 3이고 이게 지금 6이잖아.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6이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얘가 2이고 얘는 그러면은 이제 6 x, y, z 이제 요 전체 제곱에 이제 요게 이제 3분의 1제곱이 된다. 3분의 1제곱. 그죠? 네, 요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요 안에가 지금 이제 셋 다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제곱이잖아. 자,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을 해줘도 뭐 크기 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4 작거나 같다. 자, 세제곱근의 4가 아니라 8이죠. 8. 자,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자, x제곱, xy제곱, z의 제곱. 자, 거기에 이제 6,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xyz 크기는, 그럼 xyz는 범위가 이제 이제 루트, 자, 6분의 8하고, 자, 마이너스 루트 6분의 8. 요 사이를, 자,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똑같아.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그 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구해봤어요? 요거? 그래서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이것도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y 제곱을 2로 나눠준 거, 산술, 그죠? 두 개를 이제 더해준 거. 자, 얘가 작거나 같다. 루트 곱해주면 4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8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4보다 작거나 같다. 2 절대값 xy.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2가 절대값 xy. 이렇게 된다.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xy는 범위가 2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자,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미분과 관련된 이제 이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에서 이제 개념들이에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적분이야. 이제 적분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그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형태의 개념이구나. 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아이디어는 사실 일변수이든 다변수이든 아이디어는 다 똑같거든요. 그 일변수에서 적분이 뭐였어요? 적분이 뭐였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었잖아요. 그럼 이변수에서는 뭘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변수는 그냥 직육면체들의 부피의 합이야. 그게 그냥 적분이야. 이변수 함수에.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A부터 B까지고 여기가 이제 C, D.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지금 이제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니까 이게 영역이 지금 어쨌든 평면의 일부이기 때문에 평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위에서 이변수 함수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입체의 영역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제 입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역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정역 범위 내에서 이만큼의 부피를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게 이변수 함수의 적분이다.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분할을 해요. 분할.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금 A부터 B까지의 점들을 지금 일정하게 어떤 등분할을 한다는 얘기야. 등분할을 하고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자, 등분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분할을 하면 이 직사각형들이 이 분할하는 선들에 의해서 이 분할하는 점들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들로 이렇게 쪼개져요. 이 분할을 이렇게 하면은 쭉 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은 지금 직사각형 형태들로 지금 다 쪼개질 수가 있어. 여기 x를 지금 분할하고 y를 분할하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 분할을 할 때 좀 찾아보면 여기가 a, b일 때 자, 여기를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면 여기가 x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x2 자, 여기가 x3 자, 그럼 쭉 가서 자, 이 점을 만약에 xk라고 한다면 이 xk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될 거냐? 등분할을 한 거니까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요게 xk의 점인 거야. 지금 이 등분할 점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할한다는 얘기는 이 구간 a, b를 지금 일정한 크기로 지금 점들로 쪼개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이제 y1, y2 자, 쭉 가다 보면 이제 yk 이렇게 될 텐데 yk 점이 c 더하기 n분의 d 빼기 ck 요 형태일 것이다. 이해되죠? 등분할을 한 거야. 지금 n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면 자, 얘가 지금 x1이죠. 자, 여기도 y1이죠. 그럼 이 만나는 이 교점은 x1, y1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만나는 점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은? 얘는 x2, y1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자, x2, y1점이 되는 거야. 이 점이.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점들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요렇게. 자, 그럼 요 점은 지금 이제 xn, 자, yn이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b, 지금 b, d가 되는 거야. 이 마지막 점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점에 자, 지금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모든 점에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주냐면요. 자,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x2, y1이고, 자, 요 점은, 자, 점을 이름을 붙여주면 이 점의 이름은 이제 여기가 지금 x1이니까 x1, 이 c는 y0라고 한다면 y0.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점은 이제 점을 붙여보면은 x2, 자, 그 다음에 이제 y0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네 개 지금 직사각형 영역에 해당하는 네 개의 점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조금 크게 따오면 자, 이렇게 지금 될 텐데, 자, 여기가 지금 x1, y0.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2, y1. 자, 여기가 x2 이제 y1. 자, 요 점이 이제 x1, 이제 y1. 자, 요렇게 지금 이 작은 거를 크게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 길이가 지금 x1에서 여기 지금 y0구나. 자, x1, y0, x2, y0니까 이 길이가 x2가 되는 거고, x2 빼기 x1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그걸 우리가 이제 델타 x1이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y1, y0니까 이게 y1 빼기 y0. 그러니까 얘는 델타 y1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델타 x1 곱하기 델타 y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x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이제 계산을 해준다. 그 직사각형의 지금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좀 더 일반화가 된다면, 자, 뭐 한 이쯤에 와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그 넓이를 좀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뭐 xk 뭐 델타 뭐 이제 y 뭐 l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쨌든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직사각형 결국 이제 이 부피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에다가 이 직사각형의 영역의 넓이에 높이만 있으면 직육면체가 그냥 직육면체 부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높이를 뭐로 하냐면 이 내부에 있는 한 점으로 이제 높이를 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이 만약에 지금 요 값의 평면에서 요 점을 만약에 뭐 x, 뭐 k, ab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fab라고 둔다면 이거를 높이로 하는 직육면체에 뭐가 나오냐면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분할된 거를 가지고 자, 이제 계산을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시그마를 두 개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 요 n은 1부터 k는 1부터 뭐 i라고 합시다. i는 1부터 이제 n까지. 자, 그다음에 j는 뭐 1부터 뭐 이제 m까지 뭐 분할을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리고 f의 이제 요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요 지금 이 내부 작은 그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뭐 ij 스타, 자, y ij 스타, 자, 곱하기 델타 x 이제 i 곱하기 델타 yj. 자, 요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거의 이제 극한, 자,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nm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중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의를 할 때에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게 시그마가 두 개가 쓰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i도 쓰이고요, j도 쓰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식으로 적분이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시그마 하나가 적분 하나가 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인테그랄이 이제 두 개가 생기면서 자, fxy, 자, 그리고 얘는 보통 이제 영역에 대한 넓이니까 da라고 표현되는
자, 이제, 이중적분의 이제 기호 표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좀 자세하게 하면 좋지만, 자세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정의 정도만. 그래서 정의 정도만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이 영역을 분할을 해서 직육면체 넓이의 합으로, 부피의 합으로 그 이중적분을 정의하는구나. 그러니까 적분을 정의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해줘도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자, 그거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뒤로 가보면, 이건 이제 정의였고, 실제 이제 문제 유형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실전 문제에서는,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필수 예제 봐보면, 일단은 한 번만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 봐보면 그림과 같이, 자, 이변수 함수 z는 3 플러스 sin x라고 하는 지금, 함수가 있는데,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가 돼 있다. 자, 8개 분할된 직사각형으로 나눴을 때 리만합을 이용해서 부피의 근사값을 표현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분할된 직사각형 내 한 점은 자, 중점으로 통일한다. 자,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거를 얘는 일반화된 형태인 거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급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문제로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 영역인데 이게 지금 분할을 크게 4등분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4개의 직사각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 4, 1,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 3.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될 거는 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이 직사각형들이 이제 다 되는 거야. 자, 여기는 2일 거고 3일 거고 그죠? 이게 3이 아니구나. 좀 더 크겠네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지금 4등분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4죠? 그럼 1 플러스 3분의 4분의 3.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2. 자, 얘는 1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3. 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점들이. 그죠? 지금 얘가 지금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지금 찍은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1, 2, 3. 얘는 끝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넓이 얼마예요? 자, 이 넓이가. 자, 넓이를 얘기해 보면은 자, 이게 4분의 3이고 여기 길이가 지금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3 곱하기 1이니까 이 넓이 하나가 4분의 3씩이 되는 거야. 이 넓이가. 넓이들이 다 4분의 3이에요. 자, 4분의 3. 다 4분의 3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4분의 3 곱하기 높이. 높이를 지금 뭘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중점으로 잡으래요. 중점. 그 분할된 직사각형 내 한 점은 중점으로 통일한다. 그럼 중점이라는 얘기는 이 지금 작은 직사각형에서 중점을 함수값으로 넣으라는 얘기야. 높이로.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를 지금 더한 거에 나누기 2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하나를 구해보면은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8분의 3. 그러니까 8분의 3,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분의 3.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줘서 나누기 2씩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점이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거 하나만 지금 정의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F 1 더하기 8분의 3, 2분의 3 곱하기, 자, 이거 넓이 4분의 3. 이게 직육면체 하나 부피인 거야. 그럼 이거를, 자, 몇 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개를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F. 자, 그 다음 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니까. 그죠? 뭐, 그거 써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계속 이제 그 2분의, 이제 그 더해주면 2분의 3일 거고. 2분의 3 곱하기 이제 4분의 3.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을 좀 써보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좀 중간이니까, 4분의 7 더하기 4분의 이게 6이죠. 4분의 6이니까 4분의 6에 4분의 10. 그러면 4분의 17이니까 이게 8분의 17.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직육면체 하나 부피. 자, 이거를 자, 여러 개를. 자, 여기가 뭐 이제 1번, 2번, 뭐 이렇게 3번 막 이렇게 간다면 얘가 지금 1번인 거고 얘가 지금 2번인 거니까 이거를 1번부터 지금 뭐 8번까지 다 더해 준 게 이거의 부피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0,1, 0,1에서 지금 함수 fxy가 지금 xy의 적분을 급수합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할된 직사각형이 한 점까지 줬어요. 지금 n분의 i, n분의 j라고 둔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처럼 자, 요거 일단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네,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어쨌든 이것도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여기만 조금 잘 지나가면 돼요. 여기는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해하는 데는 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식을 한번 구해 보세요. 지금 n등분할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자, 요거 뭐 금방 해볼게. 자,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n등분을 하면은 자 이게 길이가 지금 n분의 1씩인 거죠, 그죠? 길이가 n분의 1씩. 길이가 지금 n분의 1씩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길이가 n분의 1씩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지금 총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이게 지금 n등분할 식이니까 이게 총 개수가 n 제곱개가 나올 거야. n 제곱개. 그죠? n등분 n등분이니까 n 제곱개의 직사각형이 작은 직사각형이 나온다. 그럼 이게 하나의 넓이가 다 어때요? 이 넓이 하나가 다 어때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야. 그러니까 n 제곱분의 1이 이 각각의 넓이에요. 총 넓이.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의 높이는 뭘로 잡는다 그랬냐면 n분의 a, n분의 j로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직사각형의 높이로 잡는 점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써보면 x, y에다 지금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식 쓸 때 f에 ni, nj 자 곱하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직류면체 부피라는 거야. 그거를 시그마를 두 개를 붙여서 이제 그 직류면체 부피를 계산한다. I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높이야. 높이, 넓이, 밑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직류면체 부피잖아. 그 부피를 지금 다 더한다. n제곱개 더한다는 얘기야. 각각 더한다. 알겠죠? ij.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해 괜찮아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 자, 이게 넘어가면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 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정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정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냥 직류면체 부피를 다 더하는 게 그냥 이중적비의 부피야. 그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가 지금 두 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적분의 적분식이 이렇게 이중적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이제는 부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잠깐만. 자, 그 보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계산은 안 나와. 이런 계산은 잘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실제 부피를 구하는 문제 유형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문제 유형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를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볼 거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반복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반복적분. 그러니까 반복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편미분하고 똑같아. 그냥 적분기호가 앞에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이중적분 fxy 자 dx dy에 자 여기 지금 위에 붙어 있는 게 cd ab 자 이렇게 만약에 형태가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를 먼저 적분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게 x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해주면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얘가 변수가 y에 관한 변수가 나와요. x는 그냥 이제 a부터 b까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수값이 나오고 y값이 변수가 나오거든. 그럼 그 나온 값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c부터 d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반복 적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 자 그러면 인테그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1, 4 인테그랄 0, 3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2xy에 dx, dy 이게 지금 반복적분 형태인 거야. 간단한. 자 그러니까 이 형태를 지금 반복적분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먼저 x에 대해서 그냥 적분하면 끝이에요. 그럼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2xy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제곱 y가 이제 이 피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이잖아. 그거를 0부터 3까지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집어넣어주면 9y가 나온다. 자 그럼 얘는 자 이제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9y의 dy 이걸 또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 2분의 1에 4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15 요게 반복적분의 계산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그냥 순서대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반복적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답 나오는지.